예, 반갑습니다. 급등주 패턴 분석가 손민석 파트너입니다. 최근 날씨가 비도 좀 많이 오고요. 그리고 비가 안 오고 해가 뜨면 또 너무 덥고 그렇습니다. 참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도 날씨 비 피해 꼭 없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최근 날씨처럼 국내 증시도 좀 오락가락 하면서 특히 국내 증시가 좀 힘이 좀 많이 빠지는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장일수록 저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면은 이 돌아가는 테마별 순환매 속에서도 수익을 그래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지금 테마주, 저번 주 테마주에 대한 분석과 그 흐름들을 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어차피 순환매 장 속에서 그 안에서의 상승률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번 주 이제 강세 종목들이죠. 강세 섹터들을 조금 나열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이제 저번 주 이제 비만 치료제, 그렇죠? 지금 보시게 되면 GLP-1에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저번 주의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한 3-4주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관련 섹터들이 종목군들이 확산되고 그 안에서 대장주가 나오고 대장주로 또 쫓아가던 또 후발주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종목들이. 근데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DXVX, 그리고 이제 펩트론, 올릭스, 샤페론, 나이백. 이거 엄청나게 많은 관련주들이 쫙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저희가 항상 이 순환매 장 속에서 즉 관련 섹터들이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말은 아직 이 관련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적으로 아직 많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비만 치료제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비만 치료제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자가로 이제 이렇게 주사를 넣는 이런 비만 치료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기술 개발이 되면서 이 먹는, 즉 경구용이 나오고 심지어 지금 패치형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수가 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그리고 비만뿐만이 아니고 당뇨나 그리고 이제 치매 등 많은 이런 거에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들이 계속 확산성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 중에 저희가 이 비만 치료제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 텐데요. 사실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대장주 역할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가 이때 보시면 즉 이날이죠. 저희가 항상 제가 핑크색 라인 뭐라고 했죠? 황금길 차트. 그죠? 즉 매집입니다. 매집. 저희가 이 매집을 매우 쉽게 볼 수 있는 이 황금길 차트 수식을 항상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때도 초기에 상승을 할 때 이미 신호탄을 한번 눌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쉬지 않고 우상향을 했어요. 쉬지 않고 우상향을 하다가 최근 보게 되면 한번 이렇게 조정이 왔죠.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는 조정이 왔지만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때 하락은 자, 더 보세요. 이때 하락은 이 초록색이죠. 지금 이 초록색 라인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딱 지지를 해주고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슈가 뭐가 나왔냐면 지금 기술 이전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하락은 했어요. 하지만 바로 돌려 세우죠. 그러면서 다시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 제가 신고가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했죠?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즉 매물대를 끌어올린 이 75,000원 가격, 그렇죠? 75,000원 가격을 지켜주면은 계속 우상향적인, 즉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없으신 분들이나 보유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지금 그동안 가지 못했던 라인을 넘겼기 때문에 이 저항권을 넘겼기 때문에 이 75,000원 가격대를 꼭 주시하면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신규 진입 역시 이 75,000원 라인까지 조정이 왔을 때 안 빠지는 흐름이 나오면은 한 번 더 반등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만치료를 관련해서도 펩트론은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워낙 많이 말씀드렸죠. 이거는 초입부터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다. 이게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라파스예요. 그렇죠? 라파스 하면 패치형이죠. 그렇죠? 패치형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이슈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라파스를 언제 그 신대가의 투자 비법에서 안내를 해드렸냐면 바로 이날이에요. 이날. 그렇죠? 이날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섹터 테마적 흐름 매우 아직 살아있다. 그렇죠? 살아있다. 그 말은 뭐냐면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걸 좀 암시를 합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물론 봐보세요. 핑크색 라인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렇죠? 다 죄다 핑크예요. 죄다 핑크.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 되시는 거는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4거래일 연속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다면 당연히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즐길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지금 이 관련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대장 역할을 하다가 지금 조정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렇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주가가 급등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관망을 해야 된다? 윗꼬리를 달면서 시가를 깨면서 음봉으로 조정이 나올 때는 언제나 어떠한 종목이거나 매수세가 아무리 앞전에 많고 이슈가 살아있더라도 이러한 흐름,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나오는 흐름에서는 항상 유의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 고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그렇죠? 윗꼬리가 달면서 시가 이탈을 한다? 그거는 그 종목이 어디까지 빠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오늘 왜 또 이렇게 안내해 드리냐? 그 말은 뭐냐면 한번 급등을 했던 아이들은 이렇게 끼가 있다는 거죠. 한번 끼를 보여는 즉 성격입니다. 주가의 성격인데 한번 반등세가 나올 때, 즉 양봉으로 반등세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급등의 흐름을 또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라파스 중요한 가격대 전략 안내해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이 가격입니다. 2만 원과 22,500원 사이죠. 그 자리가 어디냐면요. 그동안 거래량 없이 쭉 왔어요. 그렇죠? 쭉 오다가 흐지부진하죠. 흐지부지 하다가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상승을 할 때, 즉 매물대의 벽, 저항이죠. 올라가려고 하면 막히고, 그게 바로 저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강한 저항을 뚫어 넘긴 거예요. 저희가 이 저항, 그렇죠? 저항권은 맞고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항을 뚫어서 올리죠? 그러면 이 지지권으로 변화가 돼요. 변화가. 반대로 지지권이 변화하면 저항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저항을 맞고 그동안 못 갔던 라인이죠. 그게 바로 지지권 라인으로 형성이 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대인 22,000원 라인대, 그렇죠? 22,000원 라인대에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거래량 없이 빠지지 않고 거래량을 초반에 분출하게 되면 충분히 한 번 더 바운딩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니까 꼭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주 아무래도 지금 최근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증시가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바로 지금 미국 대선이죠. 미국 대선 관련주들의 지금 향방, 약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하지만 이 안에서 이 트럼프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그렇죠? 트럼프 트레이더. 이
관련 섹터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저번 주 역시 그거를 시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테마, 연장선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저번 주에 지난주에 주도 테마들을 저희는 항상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보시게 되면 이제 트럼프 이제 관련주 해갖고 관련 섹터들이 근데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방산, 뭐 남북경협, 재건, 바이오, 원전, 가상화폐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근데 광범위한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대장주 위주로만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 관련주 안에서만 좀 관심 있게만 보셔도 지금 흔들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증시 속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냥 보시게 되면은 뭐 부산산업이나 그냥 남북 경험에서 부산산업이나 뭐 인디에프, 일신석재 그리고 재건 관련해서 SY 스티텍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데모가 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이 재건 관련주가 좀 부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관련해서 LG, LI 넥스원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렇게 많은 섹터들이 지금 관련 섹터가 조금 확산돼 있지 않지만은 관련 섹터 안에서 종목 확산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번 주죠. 저번 주 차트입니다. 저번 차트인데 지금 갤럭시와 머니트리 즉 가상화폐 관련해갖고 좀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사실 갤럭시와 머니트리 하면서 특히 약간 STO 관련 주기도 하죠. 그냥 토큰형 주식. 그러면서 좀 앞전에 엄청 부각을 받았어요. 그렇죠? 앞전에 보시면 자 보시게 되면은 자 황금길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즉 매집이 잘 돼 있었다. 초반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황금길이 나와도요. 바닥권에서 나오는 황금길이 좋다. 즉 초기 정배열화를 돌릴 때에 나오는 이 매집의 흐름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엄청나게 급등 후에 그렇죠? 급등 후에 가격 조정, 거래 조정 쭉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다가 딱 나왔습니다. 그렇죠? 언제 신규 진입을 해야 되냐?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지금 핑크색 라인이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조정을 받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자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핑크색 라인으로 이렇게 땅 하고 올라옵니다. 그 말은 수집, 그죠? 수급, 매집이 바닥권 대비 이평을 골든 크로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평선에만 골든 크로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캔들, 가격적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 매집 황금길 수식 차트에 바로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포착이 되게 되면 일단 거래량 역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전에 초기 다시 정배열화를 돌리는 이런 흐름들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양봉을 쫙 뽑아 올리면서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물론 이게 저번 주 차트라서 그렇지 오늘 또한 강력하게 장중 뭐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이미 미리 알고 계셨다라면 이게 선춤에 또한 충분히 가능했다.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발굴해내는 방법까지 오늘 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채널 꼭 고정하시면서 꼭 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일신석재예요. 일신석재인데 일신석재는 남북 경합 관련주죠. 그렇죠? 그러면서 역시나 딱 보이죠? 명확하게. 자, 나 들어왔어 하고 딱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 황금길 수칙이 나오면서 횡보 구간에서 그렇죠? 횡보 구간대에서 엄청나게 갭상승이 일어나면서 많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 양봉으로 좀 이렇게 돌려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신석재. 어떠한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종목에선
갭이죠. 이 갭계리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갭이라는 건요, 어떠한 특정한 호재나 아니면 악재, 그쵸? 그러하게 반영이 돼갖고 시초가에 갭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갭 하락도 있겠지만, 그쵸? 그렇게 이 갭이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빵꾸난 양말이다. 그게 뭐냐면 이 갭 사이가 빵꾸가 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빵꾸가 나 있는데 이만큼의 공간이 빵꾸가 나 있는데 이 빵꾸를 저희가 양말을 다시 신으려면 다시 꼬매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양말이 너무 좋은 양말이야. 버릴 수는 없어. 그렇죠? 버릴 수는 없는데 다시 신기 위해선 다시 꼬매야 돼. 딱 봤는데 빵꾸가 났었죠. 이 당시만 해도. 그러면 얘를 다시 예쁘게 꼬매는 거예요. 꼬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즉 갭 구간의 주인을 다시 찾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더 이상 안 빠지네? 그쵸? 빵꾸가 났는데 더 이상 안 빠지네? 라는 흐름 속에서 도지 캔들이죠. 도지 캔들. 즉 샛별이라고 하는데 샛별이 캔들이라는 거는 주가의 다음날 방향성을 조금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차트의 흐름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샛별이 패턴에서 양봉으로 뽑아 올릴 수 있는 이유도 즉 이 호가 갭 구간을 예쁘게 채운 다음에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팁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항상 주가가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갈 때 장중에는 여기가 아주 더 뚫고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처럼 아주 예쁜 양봉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렇죠? 이날은. 하지만 물론 뚫고 올라가도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신규 진입, 즉 트레이딩을 하거나 단기 시점으로 봤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저항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더 가나 안 가나? 더 가나 안 가나? 고민되시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 일봉으로만 체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봉으로만 체크하지 마시고요. 자, 일신석재의 주봉 차트예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자, 그동안 주봉 엄청나게 행보를 했어요. 그렇죠? 행보 구간. 엄청난 행보 구간을 거쳐서 최근 한번 양봉이 나올 때, 즉 앞전에 일봉에 보신 그 황금길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때입니다. 하지만 주봉에서 보시면 이 점점점 돼 있는 게 장기 이동평균선이에요. 장기 이동평균선인데 아무래도 장기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내 위를 누르는, 그러니까 올라오면 팔고 싶은 매물대가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자, 장기 이동평균선 자체에서 윗꼬리를 달고, 그쵸? 음봉이 돼요. 주봉상. 제가 앞서서 라파스 설명드릴 때 어떻다고 했죠? 항상 여기가 단기 고점이다고 의심이 될 때 뭘 피해야 된다? 윗꼬리가 달리면서 시가를 깨는, 그쵸? 시가를 깨는 음봉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달리고 시가를 깨는 음봉. 자, 명확한 매물대 라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일봉에서 봤을 때 앞서서 황금 라인 수식이 나오고 저항이죠, 바로. 여기가 윗꼬리가 달면서 깨지네, 주봉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관망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진짜 실전 매매를 하시면서 엄청난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섹터 중에 특히 바이든이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를 사퇴 가능성 속에서, 그렇죠? 뭐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퇴를 공식화를 이제 했지만은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퇴에 대한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가능성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대체 후보로 이 해리스 부통령이 약간 부각을 받으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대표적인
관련주가 이제 마리아나죠. 즉 대마. 대마 관련주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해리스 부통령의 과거의 발언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마리아나에 하나에 대해서 합법화를 하겠다라고 많이 그러한 추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국내 관련주 이제 마리아나 관련주에서 우리바이오나 뭐 에머리지, 오성 첨단 소재들이 좀 급등세가 이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트럼프 관련주들이 트럼프 플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종목 확산이 되고 그럴 때, 즉 상대성을 갖고 있는, 즉 상대 진영의 관련주 또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바이오가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 대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또한 물론 친환경 정책에 관련주도 있지만은 이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정통적인 바이든 관련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을 여러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바이오, 자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물론 이 관련해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였을 것 같으세요. 근데 보시면 자 그때도 그랬습니다. 앞전에 이렇게 황금길 명확하게 보이는 핑크색 라인, 그렇죠? 황금길 수식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뭐라고 했죠? 자, 한 번 더 알겠습니다. 매집이죠, 매집. 매집은 어떠한 특정한 주체가 많이 산다는 겁니다. 많이 사놓는다. 그리고 판 흔적이 없다가 바로 매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판 흔적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근데 이 매집이 앞전에 이미 잘 돼 있었다. 그렇죠? 그거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거래량을 보게 되면, 그렇죠? 매수의 거래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 파 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동안. 그렇죠? 앞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박스권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가지 못했던 이 박스권의 흐름을, 그러니까 올라오면 윗꼬리가 달리고 올라오면 윗꼬리가 달리는 이 박스권의 흐름 속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분출해서 박스 돌파가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럼 우리바이오를 어디서 공략해야 돼 과연? 그렇죠? 물론 선추매를 해놓으셨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죠? 제가 많이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세상에 다시 한번 올라온 겁니다. 얘는. 그렇죠? 수급으로 올려가지고. 근데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즉 세력의 평균 단가 라인을 저희는 체크해야 된다고 했죠. 그게 어디라고 했죠? 매우 간단하죠. 세력의 평균 단가. 저점과 고점의 나누기 절반이에요. 그렇죠? 딱 여기서 얼마 뭐 3천 얼마 그게 아니에요.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심플하게 하시면 돼요. 심플하게. 새로운 거래량이 들어왔고 새로운 매집 수식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양봉 하나가, 큰 양봉 하나가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이 절반값 대략. 그러면 3,400원에서 3,600원 돈이 되겠죠.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갭상승이 나온 다음에 음봉 마감을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렇죠? 갭상승이 워낙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때 막 급하게 이게 더 가는 거 아니야?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급하게.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과 하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이 절반가의 라인이 3,400원하고 3,600원 라인까지 주가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그러면서 큰 돌발악재만 있지 않은 이상, 그렇죠? 있지 않은 이상 여유 있게 이 가격대 라인을 기다려 보시면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단기 이평선이라고 하는 3일선, 5일선 라인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때 매수 타점을 잡아보자.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끝나지 않는, 그렇죠? 끝나지 않는
동해 심해가스전 시추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을 한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지금 시추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140억 배럴 매장이 추정 예상이 돼 있고 그 기간적으로도 아직 좀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추 작업을 올해 할 거고 예타에 대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시추를 5회 하면 5천억이죠. 1회에 1,000억이니까. 그렇죠? 이 5회가 아니고 1회로 다시 하겠다. 그래서 예타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뭐 화성밸브나 SG글로벌, 동방, 웨이버스 그 외에 또 많은 종목 관련주들이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자, 화성밸브예요. 화성밸브가 그날 장중에 엄청 급등을 했어요. 이날 이슈가 나오면서. 근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앞전에 한번 이슈가 나오고 쭉 내려온 다음에 또 한번 황금길 수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거래량을 잘 보세요. 거래량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주가가 장중은 상한가 갔다가 풀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윗골에 달렸는데 장중에는 상한가를 갈 만한 거래량의 양봉의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다음 날 음봉인데 상한가 가는 거래량만큼의 또 음봉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상한가 갈 만한 거래량이 나왔는데 다음 날 또 하한가를 갈 만한 또 거래량도 나왔어. 그렇죠? 하지만 주가는 어떻죠?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상승 마감. 상승 마감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봉으로 한번 돌려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양봉으로 나왔을까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상한가를 갈 만한 거래량이 매수의 거래량이 나왔고 그 동비례한 음봉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안 빠졌다. 그렇죠? 그 말은 무엇이다? 장중에는 이만큼이 양봉이었다. 이날. 그러면 이거를 명확하게 매집이라고 확인하는 방법. 그렇죠? 그 어디서 본다고 했죠? 바로 30분이에요. 화성밸브의 30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앞서서 바닥권 대비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하고 보시게 되면 이날에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와요. 그렇죠? 30분 봉상. 즉 누군가는 많이 샀답니다. 많이 샀고 그 뒤에 횡보세가 이어져요. 그렇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가격이죠. 횡보세. 지켜준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지키면은 화성밸브 또한 앞전에 명확하게 보이는 매수의 거래량으로 이 매집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봉상의 흐름도 이러한 흐름들이 나온 거예요. 상한가를 갈 만한 거래량만큼 음봉의 거래량이 나왔지만 빠지지 않고 오히려 버틴다. 그 말은 누군가가 많이 사놨구나. 그러면 금일 같은 경우에도 시가가 양봉이다. 시가 회복이다. 그러면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안내해 드린 것처럼 이 테마성 흐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특별히 강의를 준비했는데 매우 중요한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과 저와 좀 함께 만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 아래 보시게 되면은 QR코드가 나올 겁니다. QR코드를 이제 찍으시거나 그게 좀 힘드시다 하면은 샵 3772번으로 이렇게 송민석 보내주시면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 오셔갖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바로 테마의 기준이에요. 제가 저번 신대가들의 투자 빅에서도 이 테마성에 관련해서 한번 안내해 드렸어요. 어떻게 종목 선정을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럼 오늘도 역시 약간 심화 과정으로 이 테마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테마의 기준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우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보는데 1위에서 20위권까지 체크를 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보통 이제 세력이죠. 세력이나 이제 수급 주체자라고 하는데 보통 세력들이 작업을 한 거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거래 대금 상위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그날 증시에 돈을 많이 썼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시게 되면 1위부터 20위권 라인은 체크하시면서 봐야 되고요. 물론 뭐 항상 고정적으로 거래대금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물론 그런 종목군들은 지금은 테마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큰 우량주는 제외하고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승률 상위예요. 상승률 상위 같은 경우에도 1위부터 15위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이유가 강한 테마의 대장은 거래대금과 상승률 밖에도 있다. 그러니까 상승률에도 있다. 그렇죠? 그 말은 거래대금 밖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관련 같은 이슈로 올라가는 즉 테마주라는 거는요. 대장주가 있고요. 그렇죠? 대장주가 있고 후발주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 즉 나 돈 많아, 나 돈 자랑한다, 그렇죠? 나 돈 많으니까 돈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거래대금 상위에서 보면 되고, 저 사람이 돈이 많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쫓아가는 섹터를 바로 상승률 상위에서 같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도 있지만 후발주들이 함께 변동하여 올라간다. 이게 바로 테마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즉 단독 종목으로 한 종목만 올라가는 경향도 있지만 테마의 기준에서는 조금은 약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되고 아래 매우 중요한 거죠. 거래대금 상위와 상위 종목과 상승률 상위 종목이 겹치는 테마, 즉 종목 포함입니다. 그렇죠? 포함을 이것저것 하기 다 힘들어. 모르겠어요 하면은 이 밑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과 상승률 상위 종목이 겹치는 테마와 종목군들만 여러분들이 분석할 줄만 아셔도 엄청난 주식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실 겁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기준들이 맞나를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은 이제 거래대금 상위입니다. 그렇죠? 거래대금 상위에 7월 16일 화요일 기준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쫙 있죠. 물론 삼성전자 있고, 그죠? 하이닉스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좀 무거운 종목은 제가 조금 제외하고 보자고 했죠. 보시게 되면 대원제약도 있고요. XY 스티텍도 이렇게 재원 관련해가지고 딱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날에 상승률 상위를 볼게요. 상승률 상위를 보게 되면 많은 관련주들이 있어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있고, 재건 관련주도 있고, 그렇죠? 가상화폐 관련주도 있고. 보게 되면
지금 앞서서 SY 스택 상승률 상위하고 거래대금 상위에 같이 겹쳐져 있는 종목이 뭐죠? SY 스택이라는 거예요. 그럼 화요일 날, 그렇죠? 보게 되면요, 자, SY 스택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어요. 그렇죠? 이날이 바로 7월 16일 화요일이에요. 보시게 되면 사실 이 종목 또한 앞서서 환급일 차트가 나왔어요. 이미. 그렇죠? 나온 상태에서 좀 조정을 받다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쉬워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 이유가 이날 거래대금과 상승률 상위에 동시에 겹치는 종목이었다. 그런 이유로 어떻게 됐죠? 이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이 기준봉을 깨지 않고 우상향을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재원 관련 섹터에서 상승률을 보였죠.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저희가 7월 19일 기준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양봉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테마의 기준, 거래대금과 상승률을 체크하셨다면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게요. 다른 예시인데, 거래대금 상위에 7월 17일이죠. 17일 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많은 관련주가 쫙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셀트리온과 VT가 보입니다. 그렇죠? 셀트리온과 VT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날 관련해서 VT도 보이고요. 그렇죠? 그날 상승률 상이에요. 뭐 그날 바이오 관련 섹터도 많이 있는데 그날 화장품 섹터 최근에 넥스트아이와 VT가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또 테마성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거래대금 상위와 상승률 상위, 돈이 많은 친구와 그걸 쫓아가는 아이들, 친구들. 그렇죠? 자연스럽게 새로운 화장품 테마 안에서 새로운 관련 섹터가 나왔나? 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VT죠. VT가 이날이에요. 이날 황금길 차트 수식이 명확하게 나오면서 핑크색이 보이죠? 나오면서 하루 쉬어가고, 그렇죠? 하루 쉬어가고 그 다음날 다시 황금길 수식이 빵 하고 들어오면서 장중 13% 급등을 합니다. 자, 제가 지나간 차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명확하게 앞에 상승률, 거래대금 상위 화장품 VT와 상승률 15위권 안에 VT, 그렇죠? 겹치죠? 겹치는 테마죠? 종목이죠?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근거.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할 때요, 여러분들은 그 종목에 대한 물론 상승적인 모멘텀, 이슈적인 모멘텀도 같이 체크하면서 이 종목이 어떻게 나왔지? 매집이 어떻게 되겠지?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VT 또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아까 근데 셀트리온 있었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합병하고 나서 엄청나게 지금 횡보예요, 횡보. 그렇죠? 그냥 박스권이에요. 거래량이 아직 적죠. 그렇죠? 근데 봤는데 물론 지금 7월 19일 기준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스권을 살짝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 최근에 흐름 좋죠. 제약바이오 하반기까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좀 셀트리온도 좀 이 박스권 흐름이 돌파가 되나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시로 7월 18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거래대금 상위예요. 상위에 보시게 되면 한국가스공사나 GS글로벌이 시추 관련해서 땅 하고 거래대금 상위에 등록이 됩니다. 다 그날의 상승률 상이에요. 그날 시추 관련해서 역시나 딱 보여요. 그렇죠? 뭐 비만 치료제도 보이고요. 그렇죠? 그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거래대금 상위와 상승률 사이에 있는, 그렇죠? 바로 GS글로벌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날입니다. 이날이죠. 이날 역시나 황금길 차트 수식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면서 장중 다음 날 바로 6%대. 그리고 오늘도 음봉으로 밀렸지만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면서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집 라인을 잘 보여주고, 그렇죠? 명확한 테마의 기준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물론 트레이딩 관점 및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저희가 또 봐야 될 종목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제약바이오 관련주예요. 그렇죠?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들을 제가 좀 살펴드릴 텐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황금길 라인 수식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매집을 표시해주는, 그렇죠? 너무 간단하게 그 황금길 라인 수익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그렇죠? QR코드로 스마트폰 카메라 이렇게 비치시거나 아니면 힘들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송민석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오셔서 이렇게 황금길 라인도 딱 멋있게 그리고 앞으로 저와 좋은 정보, 내용 또 안내해 드리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지수 대비 그래도 강한 섹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이제 올해 말까지 아무래도 지금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들이 아직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을 좀 이렇게 볼 텐데 우선 첫 번째 종목은요. 한미약품인데요. 좀 차트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최근 이슈가 있었죠. 이 경영권 분쟁이 좀 있었는데 그게 조금 일단락이 나면서 최근 바닥권 대비, 즉 그동안 하단 가격이죠. 제가 이제 하단 가격을 말씀드린 게 이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28만 원대에서 24만 원대 라인이 조금 밀리면 올리는 흐름 속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한미약품 또한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한 임상 실험도 워낙 또 잘 하는 또 기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는데 하지만 앞전에 그쵸 위에 아직은 그 저항이 있습니다. 그쵸 저항이 있지만은 이러한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어떠한 특정한 종목을 한 번에 많이 사는 것보다는요. 조금 저축되듯이 조금씩 모아가면 좀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게 되면 하단 가격 라인도 지키면서 21선 가격 라인이죠. 가격대로 말씀드리면 29만 원. 즉 29만 원 라인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접근 듣듯이 천천히 접근하시면 그래도 올해 만쯤에는 이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에서 그래도 한번 우상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동아 ST입니다.
동아 ST 하면요. 지금 이제 미국이죠. 미국의 신약 개발 자회사가 있어요. 뉴로보라고. 그런데 그 임상 결과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 보시게 되면 상당히 그래도 끼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 움직이게 되면 아주 잘 움직이는 또 종목이고, 최근 이제 바닥권 라인을 그래도 이제 단단하게 견고하게 좀 지켜주면서 지금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말이 뭐냐면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 즉 우상향 추세로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동아 ST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데, 좀 가격대를 좀 안내해 드릴 것 같으면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저점 대비해서 조금 상승세를 좀 이어갔던, 즉 65,000원 라인이죠. 65,000원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저희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방위까지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 하면은 최근에 신고가 흐름이에요. 그렇죠? 아주 멋있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국내 증시가 지금 많이 좀 좀 아쉽게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유한양행 지금 신고가 흐름에서 반대적인 흐름. 그렇죠? 그만큼 시장에 아직 강세의 흐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유행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미국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조금 좀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공략주를 좀 안내해 드릴 텐데, 지금 유한양행과 아주 밀접한 또 종목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꼭 보시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신고가 흐름에서 추세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죠? 보유하신 분들은 기분 좋게 보유하시면 되고요. 신규 자리 좀 찾고 싶다. 그렇죠? 신규로 진입을 하고 싶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 87,000원 라인, 즉 강력한 저항을 받았던 라인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내해 드렸듯이 지금 유한양행과 매우 밀접한 관련주, 그렇죠? 그 종목을 바로 안내해 드릴 텐데요. 바로 인벤티지랩입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요,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갖고 시장에 좀 많은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근데 그 비만 치료제 하면요, 매일 맞는 그런 주사제가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제가 있고 합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주사 기법, 그러니까 장기 지속형 주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벤티지랩 또한 올해 1월에 그 유한양행과 그 GLP 계열의 비만이나 이런 당뇨 관련해가지고 장기 지속형 주사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만 치료제 포함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한 번 더 우상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중요한 이제 가격 전략이죠. 중요한 가격 전략은요, 최근에 아무래도 바닥권 대비 거래량을 분출을 해서 좀 올려왔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가부터 내일 이제 시가부터 한 16,500원 라인까지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가는 1차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중요한 또 손절가는 13,800원 라인을 잡아드릴 테니까 꼭 이 지금 최근 바닥권 대비해서 올라오는 이런 끼 좋은 종목군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여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는데요. 이번 한 주도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테마주의 기준 안에서 거래대금과 상승률 상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일일이 직장 다니시고 일 보시면서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네, 하지만 저와 함께하는 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는 밴드에 오시게 되면요, 그러한 내용들 매일매일 하나씩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꼭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샵 3772번으로 송민석 이렇게 보내주셔서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민석 파트너였습니다.